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면 한편으론 좋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다 오른 시장에서 도대체 뭘 사야 하나. 헐값에 살 수 있는 이른바 박앤을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시장 전체가 이렇게 뜨거운데도 유독 찬바람을 막고 있는 기술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인공지능, AI에 대한 어떤 오해 때문에 이상할 정도로 싸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세 기업, 바로 메타, 어도비, 그리고 더 트레이드 데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세 종목을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장이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다른 방식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감정이 만들어낸 이야기와 그리고 기업의 금고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숫자, 그 사이의 간극이죠. 시장은 종종 한번 만들어진 이야기에 갇혀서 새로운 현실을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기업은 각각 잘못된 지출에 대한 이야기, 잘못된 위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잘못된 성장에 대한 이야기에 갇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허점을 파고들면 아주 흥미로운 기회가 보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잘못된 지출의 주인공, 메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에겐 페이스북으로 훨씬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몇 년 전에 메타버스로 세상을 바꾸겠다면서 회사 이름까지 바꿨는데 솔직히 결과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아직 우리 삶에 들어온 건 거의 없죠. 그런데 최근에 메타가 AI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또 시작이네. 제2의 메타버스 사태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때처럼 또 돈만 날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우려, 타당한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우려죠. 뭐랄까 데자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봐야 합니다. 메타버스 투자는 지도도 없는 미지의 땅에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에 가까웠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려는 시도였군요. 네. 당연히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고 성공 여부도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AI 투자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미지의 땅에 도시를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수십억 명이 살고 있는 세계 최고 번화가,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도로를 넓히고 신호등 체계를 최적화하는 작업에 가까워요. 아하. 즉 이미 존재하는 검증된 수익 모델인 광고 엔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투자라는 거죠. 리스크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허허벌판에 돈을 붓는 거였고 지금은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핵심 사업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숫자로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컨텐츠가 정교해지니까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게 바로 광고를 더 많이 노출할 기회로 이어지겠네요. 바로 그거죠. 더 중요한 건 생성형 AI 니준 덕분에 광고주들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더 효과적인 광고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광고 전환율, 그러니까 광고를 본 사람이 실제 물건을 사는 비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메타의 수익으로 잡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성과가 명확하다면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나 투자자들은 왜 이걸 주가에 반영하지 않는 거죠? 지금 메타의 주가 수익 비율, 그 PER이 21배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PER 21배는요. 시장 전체 평균인 S&P 500 지수의 22.4배보다도 쌉니다. 시장 평균보다도요? 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보통 30배 이상에서 평가받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30% 할인된 가격이고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시장은 세계 최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가진 메타를 그냥 평범한 미국 기업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왜요? 시장이 그 메타버스 트라우마에 갇혀서 AI 투자를 비용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돈을 많이 쓰니 이익이 줄어들 거야 라는 단순한 공포가 그 돈이 만들어낼 미래의 더 큰 이익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타의 주가에는 AI 투자의 리스크는 100% 반영되어 있지만 그로 인한 성공의 과실은 거의 0%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시장이 이 오해에서 벗어나서 메타를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평가하기 시작해도 엄청난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메타의 태스는 시장이 과거의 실패 경험에 발목 잡혀서 현재의 성공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일종의 오해된 지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메타는 자기들이 AI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라면 어도비는 정반대입니다. 외부의 AI 기술 때문에 아예 사업 자체가 망할 거라는 훨씬 더 무서운 오해를 받고 있죠. 이건 오해된 위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스토리는 정말 직관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어버립니다.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버튼 하나로 그림을 뚝딱 만들어내는데 누가 비싼 돈 내고 포토샵을 쓰겠어? 그렇죠. 그래픽 디자이너들 다 일자리 잃고 어도비도 곧 끝장날 거야. 이런 내러티브죠. 맞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AI가 만든 이미지를 보면 정말 놀라울 때가 많으니까요. 이런 기술 발전이 어도비에게는 실존적인 위협이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위협이 과장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위협은 위협이죠. 하지만 시장이 놓치고 있는 건 어도비의 대응 방식입니다. 어도비는 AI와 싸우는 대신 AI를 거대한 파도처럼 끌어안아서 자기 배의 동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동력으로요? 네. 파이어플라이라는 자체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자사 핵심 제품 안에 완벽하게 녹여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죠? AI가 프로그램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 차이인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수정하고 레이어를 나누고. 아, 과정이 번거롭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도비는 포토샵 안에서 버튼 하나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특정 부분만 골라서 수정하고 기존 작업물과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버렸습니다. AI가 디자이너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의 작업 시간을 10분의 1로 줄여주는 최강의 보조도구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어도비는 AI를 경쟁자로 본 게 아니라 자사 제품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업그레이드 부품으로 활용했다는 거네요. 저도 최근에 포토샵에 생성형 채우기 기능을 써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진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지웠는데 배경을 감쪽같이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런 사례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경험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어도비 구독을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새로운 기능 때문에 더 돈을 낼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도비의 실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실적이요? 네. AI 위협론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에도 어도비의 분기별 매출 성장률은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스러운 이야기와 실제 기업의 성적표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주가는 왜 부진한 건가요? 숫자가 이야기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시장이 만약에라는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 내년에 더 강력한 AI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도비는 AI 시대에도 굳건한 성장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곧 망할 회사처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서사가 현실을 이기지 못할 때 바로 그 지점에 박앤이 탄생하는 법이죠. 알겠습니다. 어도비는 위협을 기회로 바꿨지만 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위협 시나리오에 갇혀있는 오해된 위협의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자, 더 트레이드 데스크로 가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앞선 두 사례와는 또 결이 다릅니다. 지출 문제도 아니고 외부의 위협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오해된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2025년에 S&P 500 내에서 최악의 성과를 낸 주식 중 하나였다는 점부터가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2026년에 반등 후보로 꼽히는 거죠.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간단히 말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월스트리트 같은 회사입니다. 광고 시장의 월스트리트요? 네. 광고를 사려는 기업과 광고 지면을 팔려는 매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가장 큰 기술 플랫폼이죠. 2025년에 주가가 그렇게 안 좋았다는 건 실적이 나빴다는 뜻이 아닌가요? 성장이 멈췄거나 아니면 역성장이라도 한 건가요? 바로 그게 오해된 성장의 핵심입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의 지난 3분기 매출 성장률은 18%였습니다. 네. 18%요? 그게 나쁜 실적인가요? 웬만한 기업들은 꿈도 못 꿀 숫자 같은데요?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견고한 성장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걸 실패로 받아들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과거 성장률이 30%, 4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았군요. 맞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던 페라리가 시속 180km로 달리기 시작하자 이 차는 이제 고장났다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시속 180km도 여전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거든요. 성장 둔화를 성장의 종말로 착각한 거네요. 바로 그거죠. 요 오정을 하니까 쟤는 이제 끝났다고 수군대는 것과 비슷하네요. 그럼 그 오해의 결과로 가치 평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됐습니다. 이 실망스러운 성장률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서 지금 PER이 18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8배 미만이면 앞서 말한 S&P 500 시장 평경 22.4배보다도 훨씬 쌉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방정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방정식이죠? 연 18%씩 성장하는 기업이 연 6, 7% 성장하는 시장 평균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정말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더 트레이드 데스크에 대한 투자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시장이 멋대로 정해놓은 과도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고 있는 이 주식이 지금처럼 두 자릿수의 견고한 성적만 유지해준다면 언젠가는 시장 평균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거라는 거죠. 시장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가격과 기업의 실제 성장력 사이의 거대한 틈, 그게 바로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메타는 AI 투자금을 비용으로만 보는 시장의 트라우마 때문에, 어도비는 AI를 위협으로만 보는 시장의 공포 때문에, 그리고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높은 성장을 둔화로만 보는 시장의 실망감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었네요. 맞습니다. 지출, 위협, 성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시장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들이죠. 그리고 이 세 이야기를 모두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시장이 만들어내는 감정적인 서사는 종종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성적인 숫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감정이 주가를 움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숫자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분석은 시장이 AI가 기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메타에게는 비용으로, 어도비에게는 위협으로, 더 트레이드 데스크에게는 실망감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AI가 이제 기술 산업을 넘어서 금융, 의료, 제조, 유통, 세상의 모든 산업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다른 전통 산업들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요? AI 때문에 곧 사라질 것이라고 너무 섣부르게 평가절하당하고 있는 전통의 강자들은 없을까요? 어쩌면 시장의 그 거대한 오해 속에 우리가 찾아야 할 다음 박연의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